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고 이제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건조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물을 좀 뿌려두거든요. 그건 뭐냐면 건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뛰는 거거든요, 지금. 6개월 동안 마라톤을 뛰는데 지금부터 나는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날 무리가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1시간이라도 조금씩 하면서 그걸 늘려가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한테 많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의욕이 앞서가지고 하시는데 나중에 지칩니다. 그 주위에 한 것만 쫓아가시기도 바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것만 나는 쫓아가야지 정도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술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복습만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관연도 문제 분석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엑셀로 다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전에 다 보내드렸었는데요. 제가 엑셀 자료는 보내드리지 않고 그 PDF로 된 자료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때 만들었던 건데 지금 3년은 지났어도 거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눴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부분, 발전적인 부분, 송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배전적인 부분, 계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학술은 넘어가겠습니다.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 신발전, 신재생에너지,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전공학 쪽은. 그 외에 이제, 옛날 발전공학이 18장까지 그거 있거든요. 그걸 상세하게 나누는 겁니다. 원자력만 해도 한 3개 챕터가 되고 그러는데, 크게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수력, 화력, 원자력, 그 다음에 신발전, 열병합이라든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고요. 송전, 이해되시나요? 이제? 계통 구성의 개요, 가공송전선로, 지중송전선로, 선로정수와 코로나, 5장 송전 특성, 6장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7장 고장 계산, 8장 안정도, 9장 이상전압, 10장 보호계장. 이렇게. 근데 그 각각의 장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각각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변전 쪽에 뭐였죠? 변압기, 변전소 안에 있는 장비들이 나오는 거죠. 차단기, GIS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배전 쪽. 배전 계통의 구성, 전기 방식 같은 거 나온다는 얘기죠. 배전 특성,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입니다. 이게 제목이.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이 뭐하고 관련된다? 가공송전선로의 선로정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가공송전선로, 지중송전선로 해가지고 가공과 지중에 나선과 케이블로 나눠놨다면 그거에 대한 선로정수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송전 쪽입니다. 송전 파트에 대한 정기적 특성을 송전 특성으로 이제 나타난 거라 그러면은 선로정수하고 송전 특성으로. 요거는 배전 계통의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여기서도 똑같이 RLCG가 나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앞에 걸 알면 뒤에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 대한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은 조금 떨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부하율, 손실 계속 그런 정도의 문제만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배전 관리,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쪽에 가서 보시면 여기는 좀 문제가 나옵니다. 영역에서 이거 나왔다면 25점입니다. 문제로 나오면. 별거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Q는 P 탄젠트 델타.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다 응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거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하면은 다 응용이 됩니다. 전기를 하셨으면 자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기를 하셨으면 변압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를 해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쌍대로. 그래야지 나중에 혼돈이 되지 않습니다. 역률, 전압조정, 고장계산 이렇게 나오죠. 고장계산은 ELB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전력 품질 쪽의 내용이 여기 조금은 주가 됩니다. 고조파라든가 풀리커라든가 그런 내용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죠. 계통, 계전기 여기다 넣었는데 아까처럼 보호 방식, 보호 계전 쪽은 어디든지 다 중요합니다. 고장계산, 안정도, 이상전압, 보호 계전기 6, 7, 8, 9, 10장 있죠. 송배전 계통에 여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경제부합은 나왔죠. 아까 경제운영, 화력발전소의 경제운영. 근데 송전선실을 고려할 경우, 송전선실을 무시할 경우 수화력 발전에 경제운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옵니다. 화력발전만 나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전력주류 계산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에 안 나왔죠.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
전압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삼각 제어, 뭐 안정도 제어,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PF 컨트롤, QV 컨트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압 안정도가 나오는 거죠. 전압을 제어하다 보니까 아까 거기선 개통이 아닌 송전 쪽이다 보니까 송전설의 위상 차이가 뭐죠? 유효 전력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PF 컨트롤이라고 해서 PF 부분이 이제 같이 되는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선로에 보시면 정특성과 동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특성은 가만히 있는 특성이고 동특성은 뭔가 움직이는 특성이죠. 그래서 발전기 특성 정수하고 부하의 특성 정수가 서로 이제 맞물려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서로,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발전기가 있고 부하가 있는 게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다리를 하면 이쪽으로 천천히 당기면 쫓아오는데 얘가 확 돌아보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빨리 쫓아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PF 컨트롤은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는 건데 얘는 뭐냐? 전력의 흐름은요. 유전력 흐름은 위상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건 뭐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상 차이 때문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위상이 있고 부하 측에 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발전기의 위상은 동기운전을 하죠. 다. 근데 부하 쪽은 어떻게 되죠? 지상이 되어 있죠. 위상 차이가 생기니까 부하 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지금 전력도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Q의 흐름은 좀 틀려집니다. Q의 흐름은. 전압 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틀려지기 때문에 얘는 PF 그냥 QV 컨트롤 그냥 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그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제 QV 제어에 가면은 이제 제어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 부분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송배전 계통을 알고 계시면 여기서 종합 제어 부분 나오고 뭐 그 계통 제어 1, 2, 3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전압 제어를 이렇게 넘어가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전력계통의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해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외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발전 쪽으로 한번 보니까 제가 이게 197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발전 쪽이 정리를 하니까 한 10년도를 정리를 하니까 근데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십시오. 1000문제 중에 200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20% 정도 된다고 말씀 보시면 됩니다. 1순위부터 389순위까지 했는데 누적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60점만 맞으면 되죠. 60%. 60% 맞으면 되는 게 그게 한 60% 정도 되는 게 100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00문제.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타이트하게 했을 때 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한 80%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죠. 70에서 80% 정도. 그래서 150에서 200문제 정도를 가져가야지만 그 안에 왜냐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게 지금 관련된 문제만 기준에 했던 거고 새로운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60이 아니라 7, 80% 정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150에서 200문제는 가져가야지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발전적으로 한 20%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20%. 송배전은 45%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한 5, 60%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송전전하고 배전 쪽이 이제 같이 들어요. 송배전 공학이니까 여기 45%에다 11% 더하면 한 60% 정도 되죠. 송배전 공학 책에 한 6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력계통공학 책에 또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근데 송배전하고 전력계통공학이 합쳐지다 보니까 얘는 60% 정도는 항상 됩니다. 그러니까 송배전공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거고 전력계통공학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전력계통공학이 나오는 문제는 25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가 아니라 거의 10점짜리도 물론 나오는데 송배전공학이 아까 6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부분 10점짜리도 나오고 25점짜리도 나옵니다. 그 중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되냐면요. 처음 걸 알아야지 그 다음 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단계별.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송배전공학을 먼저 하는 거고 송배전공학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전력계통공학에 갔을 때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력계통공학을 전공했지만 1분만 전공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누구한테 설명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건 쉬운데 전기 사고 나면은 설명하기 쉽나요? 자, 누전됐습니다. 다 얘기하죠. 설명하기 힘드니까. 모델링해서 그거를 똑같이 이뤄내기가 힘드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떻게 고장 계산 52문제, 변전 설비 90문제,
보호 방식 30문제, 송전 특성 30문제, 여기 이상전압 50문제, 전압, 접지, 지중설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중분류고요. 소분류 쪽에 가면 그거를 이제 변압기에서 뭐가 나오냐? 결선, 단건 변압기, 여자 도륙전류, 소음, 병렬운전, 예방운전, 뭐 주파수 변경, 50Hz, 60Hz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변압기 용량, 변압기 시험 방법, 온도 시험 방법, 등가부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변압기 고장 진단은 어떻게 하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유중 상가 분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 뭐 PD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뭐 소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아몰포스 변압기, 그 다음에 뭐 변압기 종류 특성, 지그레그TR, 뭐 YI 델타 변압기, 뭐 이런 것들. 발전기 보호, 변압기 보호, 보호개전, 정정, 원리, 거리개정 원리 특성, 디지털 개전기, 보호개정 OCR.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발전 쪽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발전기 보호 방식이면 보호개전이죠. 송전선로 보호 방식도 송전선로죠. 배전 쪽에 대한 보호 방식도 있고요. 거리개전기도 어떻게 되고요. 다 송변전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언더리치, 오버리치, 분류효과, 특성. 이번에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건데 한 개 문제로 나왔죠. 이번에 페란티 현상 같은 것도 보시면은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5점짜리를 써야 되니까 그림을 많이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10점짜리로 그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키워드만 써주시면 됩니다. 25점짜리로 나왔다. 그림 그려주고 수식도 써주고 설명도 해주고 표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10점짜리도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만. 자꾸 키워드를 만들어서 전달할 때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처럼 요약할 수 있는 훈련들을 자꾸 여러분들 하셔야지만 됩니다. 변압기 보호 87, 반송 개전 방식, 보호 개전, 뭐 단락고장, 지락고장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 각각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45회 1교시 3번, 89회 2교시 5번 문제입니다. 그냥 그거를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넣어가지고 소팅을 한 겁니다. 요거는 회차별로. 89회 3교시 6번, 5번, 4번, 3번, 예? 2교시 1번 해가지고 여기서 넣어서 요걸 이제 그 세 분류를 넣은 다음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분류를 딱 하니까 요 정도 부분에서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해가지고 이제 소분류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 고장전류더라 해가지고 고장전류 1번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이제 뭐냐면 주파수 제어들. 아까 전력계통의 주파수 제어. 이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PF 컨트롤. 세 번째, 전기품질. 아까 14장에 있는 전기품질. 이런 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번째, HVDC. 이번에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도 또 나옵니다. 5번, 안정도. 전압 안정도.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위상각 안정도. 여기는 위상각 안정도 안 넣어놨네. 위상각 안정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계통적인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더 나옵니다. 이거는 전력계통에서 물어보는 전압 안정도고, 이 안정도가 이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송배전계통의 송전공학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중성접지, 유효접지에 대해서 이번에 또 접지 방식 또 물어봤죠. 역류개선 중요한데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호개전 발전기 보호 8번째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나왔죠. 예? 퍼센트 미더스 또 나올 거고, 전력주류 계산 또 나올 거고, 절연협조, 와이브스, PTCT, 경제급전. 이번에 경제급전 또 나왔죠. 중요한 순서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압기에서 YR 델타 나왔죠. 수요관리 이번에 나왔죠. 이 100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쓰셨을 거란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쓰셨을 거 아닙니까? 10점짜리 문제 정도는 쓰셔야지. 제가 이거 몇 번을 해드렸는데요. 예? 모선 안 나왔지만, 분산전은 안 나왔지만 언젠가는 또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부할 때 어느 부분부터 중요시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진행판. 요 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진행판. 작년 8월달 시험에. 가능 출력 곡선. 그 전 시험에 나왔었죠? 8월달에. 단락전류.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발전기획 타당성 검사. 선로정수. 이건 선로정수는 안 나왔는데 또 나올 거고.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뭐 아까하고 보시면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전압 강화, 고장전류, EMS 여기 또 나왔죠. 아까 IPCS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해요. 다음에는 배전자동화가 나올 수도 있고 EMS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IPCS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새로운 문제를 갖다 꽂아놓은 겁니다. 지금 문제의 유형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공진, 발전기 병렬운전, PSS도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아마 전압 조정.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QV 컨트롤. 무효전력을 가지고 전압을 조정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게 아까 페란티 현상에서 이제 전압을 조정하는 부분은 전압이 올라가니까 그걸 C 성분을 L 성분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배전자동화, 765, 팩츠, 무정전, 배전솔로, 변압기 단건, 여자전력, 등면제법, 여기 정의. 여기서 이제 동기화력 같은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10점짜리로 나왔던 동기화력. 경제급전력 또 가서 나오죠. 또 뒤에 가서도 또 대칭자표법, 변압기 소음, 보호개전, 정정. 이번에 정정하는 문제 이거 나왔죠? 이번에 보신 문제하고 똑같나요? 거의 비슷하죠? 아까 보신 문제 이게 83회 때 나온 것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나중에 기본서를 듣고 난 다음에 관연도 문제 분석을 해서 최근에 10년 정도의 문제를 한번 유형을 딱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옛날 30회, 45회 때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유형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니까. 최근 10년이 최근 경향이니까 이런 추세로 나오고 있구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 시간 때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빼고 이제 무작위로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다른 문제로. 다른 것도 정리한 게 있습니다. 뭐 케이블, 뭐 피레기, 사고 파급, 선로정수, SSR 여기 있죠? 70번. 아까 몇 번까지 가져가야 된다고요? 최소 100번까지는 가져가야 된다고요. 100개는 여기 있는 순서에 있는 거 100개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가셨으면 이번에 어느 정도 씁니다. 물론 어려운 건 못 쓰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쓰는 만큼은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기 다 쓰셨나요? 여기 나왔던 부분은? 기본은 다 했습니다. 네. 자, 복도체 같은 것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지금. 다. 근데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 출제자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송전 쪽에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그 프리백 같은 경우는 송전 쪽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내기가 힘들거든요, 좀. 안정도 향상 대책. 안정도는 항상 나옵니다. 지금 안정도가 계속 나오죠. 여기, 틀려지지만 전압 안정도, 위상 안정도, 등면제법, 단단법, 향상 대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자력도 사실 이번에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사실. 원자력이 그때 대두가 돼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접지 쪽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발전 쪽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 전에 발전 문제가 좀, 한두 문제 나왔던 거 있고, 발전 쪽은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발전 쪽을 이제 좀 저희가 덜 하고 다른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페란치 효과 100번까지 딱 나왔죠, 여기. 요건 지금 우선순위 부분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건 101번 배전 방식. 그리드 나오죠, 여기.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여기 지금 나왔네요. 언제 나왔다고 스마트 그리드는? 89회. 이번에 99회거든요. 그럼 10회 정도면 한 5년 정도 전에. 5년, 10회면은 5년이 아니라, 1년에 3회차가 있습니다. 3회차가. 10회 정도면 한 3년 전에 나온 겁니다. 3년 전에. 올해, 99회가 됐으니까, 이번, 2월 달에 99회였죠. 5월 달에 100회가 있습니다. 8월 달에 101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2회, 103회, 104회니까 1년에 3번 정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99회에서 89회면은 3년 전쯤에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전에 거를 보고 가져가시면은 그 안에 있던 유형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등물 수용률도 이거 10년 안에 한 3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10점짜리로. 은근히. 변압기하고 응용해서 나왔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과전리 계정의 한시 특성, 이것도 10점짜리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유한곡선, 팩츠, GPS, 거리 계정기 8번 나왔는데 이제 순서를 바뀐 거고요. 단락비 이것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만든 거를 소분류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우선순위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만 설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다시 정리해 놓은 게 거기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10순위까지 만들었죠. 여기 200문제. 한 개당 20문제씩 넣습니다. 20문제씩. 200문제를 보내드린데, 이게 200문제가 아니죠. 왜 아닐까요? 단락고장이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에 대한 게 이 단락고장이 이만큼이니까, 예? 2번, 3번, 4번,
이게 몇 문제라고요? 이게 233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그러면은, 유형만 200문제라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온 거는 10배를 곱하시면 2000문제죠. 근데 왜, 유형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유형은 알고 계셔야지만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2000문제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여기, 동기발전기 가능출력 곡선. 내용이 이렇게 틀려지면 발전기 진상운전할 때 묻죠. 발전기 출력 가능 곡선을 물어보고,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을 물어보고, 정상 상태에서 운전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 3가지.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온한냉으로 에어라고 그랬으니까. 지상, 진상 운전할 경우 운전사의 제한 요령. 온도라든가 안정도라든가 냉각도라든가 이런 냉각 방식. 요것도 설계, 유효 출력의 상한값, 가능 출력 곡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안전운전 한계를 나타내는 가능 출력 곡선 도시하고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조금씩 틀리지만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문제라고 누구도 얘기를 못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약간만 유형만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100문제 정도를 제가 5주 동안 교육을 해드렸었고요. 그걸 이제 보내드리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던 게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1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 2번 3번 4번 해가지고 그거는 어디 교재에 뭘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99회 발성변형 문제 스캔 자료를 해가지고 1번에서 20문 문제죠. 1번이 뭐였죠? 고장전류죠. 고장전류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본만 듣는 분들한테는 안 보내드렸고요. 오후에 별도로 이제 특강할 때 오신 분들만 보내드렸습니다. 왜냐면 아니 오시지도 않는 분들한테 제가 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만 제가 명단 받아가지고 그분들만 나눠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런 자료들은 지금 미리 이미 그 전에 들으셨던 분들한테 다 카피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수업 들으시면서 왜냐면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찾아서 못 드립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한번 제가 메일을 보낼 때 막 1시간씩 걸립니다. 링크를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드디스크나 그쪽에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주변 사람들하고 친해지라는 게 저하고 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옆 사람들하고 나중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앞으로 뭔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술도 같이 먹고 인맥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직 그 학연, 지연 이거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맞춰 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건너면 압니다. 인터넷에 자료 올려놓은 것 때문에 어디 가면은 뭐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또 지나면 안 되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분 아세요? 그러면은 누구누구 통해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문제별로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은 제가 교육을 안 할 겁니다. 6개월 동안 들으셨는데 또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한 번 좀 들어보세요 하고 얘기하는 게 들어보면은 틀립니다. 왜냐면 그런 걸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어디 가도. 물론 따로 저는 이제 무료로 오픈해서 막 이렇게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다른 데서는 돈을 내고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디 같으면은 3일 듣는데 3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나오는데도 지금 제가 계산하면 6개월에 지금 한 24번 정도, 6개월이니까 24번이라 그러면 한 110만 원 정도를 보통 내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나누면 하루에 한 5만 원꼴입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당 한 만 원씩 내고 와서 들으시는 거죠. 대략적으로. 근데 거기는 하루에 한 3, 4시간 하고 1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1인당 10만 원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안전공단 가면은 시간당 그 강사료가 그거보단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자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도 공부를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오픈하지만 저도 어느 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변했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버는 거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용역끼리 하면서 너무 싸게 하면은 시장의 그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을 먹는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자료가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배포를 못 하는 게 제가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치니까 제가 못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옆에서 얻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쪽에서 받으시면 제가 준 게 아니거든요. 제가 드렸지만은 받은 거는 제가 드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들, 그런 것들 스캔 떠놓은 것들, 뭐 대비 자료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어도 배포 못하는 부분을 있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좀 오프라인에서 많이 보여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정 성근정 기술 용어에서 지금 이것도 제가 다 PDF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게 전기학술이죠. 이렇게 그 각각에 돼 있는 걸 하나하나씩 다 만든 다음에 제가 그걸 이렇게 또 하나로 합칩니다. 하나로 합친 다음에 그걸 또 전체적으로 또 합쳤습니다. 이렇게. 이거 600페이지를 다 하나하나 다 변환해가지고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자산이거든요. 왜냐면 자료가 돈이니까.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드립니다. 왜? 그래야지 제가 또 얻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자료들을 많이 주시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시고,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왜냐면 저도 자료를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사인도 하고 받아온 게 있습니다. 김정철 고문님 아시나요? 저기 교재 보시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보고 계신 그분한테도 자료 받을 때 사인하고 왔습니다. 각서 쓰고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보니까 저기 맥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래 한가인이라 맥으로 돼가지고 열어서 보려고 했더니 결국 못 봤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건축 전기 자료들 있죠. 뭐 동일 출판사에 나와 있는 자료들 다 그 저자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선배거나 아니면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면 주십니다. 저한테는. 제가 그거 가지고도 참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공부하는 데 사용을 하지, 그걸 일부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재로 할 때 그냥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제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책은 돈 주고 사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상담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적정한 부분에 맞는 부분을 교재는 다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냥. 6개월 동안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7분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학원에서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고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좀 그분끼리 중간중간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아, 요걸 보셔도 되겠구나 하면 이제 제가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그분한테 오히려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제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얘기가 거짓인지는,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제가 있던 자료들 다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연락처 같은 것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락을 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보시면은, 잠깐만, 이걸 닫았네. 잠깐 쉬었다가, 왜냐면 이게 4교시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3교시인데, 동영상 촬영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요 다음 시간 때는 목차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놨나?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쓰십시오. 무조건. 무조건 쓰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때 두 번째 기본서 강의할 때, 요 기본서 강의할 때 이렇게 써가지고 온 겁니다. 아, 일단 요 1, 2 쪽은 별로니까 1-3 성전 방식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저는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썼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봤던 직류 성전 방식에 할 때는 이런 직류 방식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쓰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이런 부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적용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에서 보시면은 25점짜리지만 그걸 25점에 맞게끔 써주셔야 되니까 이것들을 다 가져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그리고, 이게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써도 되는데, 전력조류 뭐 이렇게 돼 있고, 송전이냐. 여기 아까 볼까요? 이게, 대칭좌표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목차를 이제 수기적으로 정리했으면은, 그걸 이제 또 워드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까 썼던 걸 이제 워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손으로 한번 써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타자를 한번 쳐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타자를 친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리니까, 이거 오늘 다 보내드리거든요, 교육 끝나면. 물론 청강하고 가시는 분들도 다 쓰시면 보내드립니다. 어차피 자료는 공유를 하려고 만든 거니까. 그러면 교류 방식의 장점. 승의 1이 뭐라고요? 승학, 감각, 병역이 용이하고, 회전자기를 얻을 수 있다. 일관된 계통을 운영할 수 있다. 중간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직류 방식에 대해서 나왔죠. 절성무 충환 예주요. 절연, 레벨, 그 다음에 송전용량에 제약이 없다. 무효전력의 그 부분, 충전전류, 안정도, 그 다음에 이계통 변가, 유도장애, 단락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근데 그게 교재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재 안에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요. 기본서에는 섞여 있는데 그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겁니다. 이 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기본서를 볼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십시오 하고 나서 보면은 그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기본서 한 번에 여기 어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밑줄 한 번씩 쳐주겠죠? 쳐주고 나면은 그때는 어떠냐? 이제 답안지를 보여드립니다. 답안지를. 답안지를 보고 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쓴 게 여기에 있던 걸 이렇게 답안지를 썼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직류 방식의 구성, HVDC,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이거 기본서에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는데 기본서에는 이런 직류 방식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구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기본서에는 없지만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도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 간단하게 써드리는 겁니다. 적용 분야가 뭐라고 해? 해장연도라고 했죠. 해장연도, 해저 케이블, 장거리 송전, 비동경계, 도시 밀집 지역 송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답안지를 쓰시니까. 교류 송전 방식, 전기 방식별 송전전에서 이거 단상 이선식, 삼상 이선식 이렇게 송전전학, 송전전학과 송전전력의 관계를 써야 되는데 단계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 역류 손실 저장력. 전력을 계산해서 그 안에 전류를 끄집어내가지고 전력 손실을 계산한 다음에 전력 손실률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저항을 계산하신 다음에 단면적을 계산하신 다음에 중량을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키워드를 외우는 겁니다. 안 되면 그냥 흐름을 통짜백으로 외우는 겁니다. 교류 송전 방식별, 단상 이선식.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왜? 배전 방식에서 다시 나오니까. 12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송전에 대한 거지 여기 이 부분은 배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송전설에서 단상 2선씩 쓰나요? 안 쓰죠. 단상 3선씩 쓰나요? 안 쓰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책에 있더라도. 그거는 배전 방식에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세요. 왜 책에 있는 거 설명 안 합니까? 거기 가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송전 전압, 전력계통 발달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만 중요한 겁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 1장에서. 제가 요거 다음 시간에 요 뒤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2012년 거니까 2013년 거를 봐야죠. 거기서 이제 요약된 게 아까 그게 이거 수기를 한 다음에 이거 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송전설로의 계획 및 설계 이렇게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단계별. 아까 절성무 충환 이유 뭐라고요? 절연 레벨 경강, 송전용량 딘대, 무효전력, 충전전류, 안정도, 이계통, 유도장애, 단락용량, 전참은 고냉지라고 했죠. 예? 전압변성, 차단용량, 무효전력, 고조파, 냉각장치, 대지기로시, 해수기로시, 직류송전 방식에 대한 것들,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라고 했죠. 모노폴라가 단급, 호모폴라, 바이폴라는 바이사이클, 자전거입니다. 호모는 어떻게 돼요? 남자하고 남자 호모죠. 예? 여자하고 여자는 레즈비언이죠. 그러니까 극성이 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에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극과 극이 같이 보여있는 부분. 요거는 해적이들 했는데 저는 해장연도라고 그냥 했죠. 해장연도. 해적 케이블, 장거리 송전설로.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글자로 그냥 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승회일. 뭐라고요? 승회일.
뭐 순서는 바꿔서 보시되 저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나온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한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꿔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준전압, 공춘전압, 기준전압, 절연전압, 그 다음에 성간전압, 전격전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의 종류가 한 13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안전공사 자료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기준전압, 표준전압, 전격전압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절연전압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뭐 임펄스 전압이 나올 수가 있고 상형주파 이상전압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전압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표준전압, 공춘전압. 공춘전압 안에는 뭐가 있냐. 최고전압도 있고 기준전압이 있고 전격전압이 있고 이런 부분. 719 격상에 관련된 아까 여기 나왔죠. 전절연, 저감절연, 단절연, 균등염. 어떻게 외우라고요? 지읒자로 같이 외우고 이건 디귿자로 같이 외워라. 단절연하고 균등절연 디귿자 있으니까 이거 같이 묶어서 외워라.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지읒자가 있으니까 같이 외워라. 얘는 비유효접지고 얘는 유효접지고 이렇게 묶어서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1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 상세한 걸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지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요청한 거래 가지고 요 키워드 작성본을 여러분 저번하고 좀 틀리게 이번 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고 간단하게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기본서에 있는 자료들을 PDF로 구워놓은 걸 제가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고 밑줄 정도를 쳐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밑줄을 치시라는 얘기죠, 같이.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밑줄 친 부분은 반드시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어떤 걸로? 요거로 이제 다시 일장 부분을 정리를 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상황을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때 보여드렸던 예를 들어 이런 자료를 좀 보고 다른 자료를 좀 설명드린다든가 예? 여기도 이제 그때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죠. 키워드를 증리 성전 방식의 장점 단점 구선도 적용 분야 교류성 성전 방식의 장점 단점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등이 중요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송전전압과 이런 부분 경제적 송전전압과 표준전압 팩츠 이런 부분이 2장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 정도를 설명드리거나 아니면은 제주 해남간 이거는 지금 이게 예의문화사 지금 과장 진급하는데 시험 보는 자료들이거든요. 그것도 다 사가지고 제가 스캔을 떴습니다. 이것들도 이 책들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그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보실만한 부분들 송전학습 쪽에서는 이제 특성 임피턴도 나오죠. 이런 것들 4단자 회로 나오고 이런 필요한, 요 장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그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이렇게 정리된 것들, 아까 그 장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넣어서 그때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넣어드리는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사실 기본반이 아니라요. 중간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반도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은 기본서는 한번 훑어드립니다. 근데 기본서를 자세히 훑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거보다는 기본서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기본서만 자세히 훑어드리면 여러분은 기본반만 계속 다니시는 겁니다. 왜? 500점짜리에서 700점짜리도 조금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700점짜리를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500점짜리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700점짜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500점짜리도 보여드리면서 700점짜리의 토익 점수들을 보여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 900점짜리 시험 문제는 다른 반 가서 배우시라는 얘기죠. 제가 900점짜리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여러분이 아직 500점짜리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900점짜리 설명드려도 이해가 안 되시니까. 그래서 500점하고 700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가공성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공성전 그러면은 아까 철탑에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 다른 동영상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방향은 강의 방향. 저기 보시면은 강의 기본 방향 안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본서 요약자료 이제 1장 부분 첫 번째 하는 그 컨셉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시죠.